복잡한 인간관계나 업무상의 문제, 실패와 좌절 등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힘들어도 배짱 좋고 쉽게 꺾이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거나 불안해하는 멘탈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짱 좋고 유들유들한 성격인 사람은 뻔뻔하고 채신머리 없어 보여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존감도 높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속이 꽉 찬 사람일수록 체면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융통성 있게 굽히기도 하고 질 줄 아는 배짱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상생활에서 배짱 좋고 유들유들하게 대응해 나가다 보면 멘탈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용기, 의욕도 높아져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거나 쉽게 상처받는 멘탈이 약한 사람을 위해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나답게 행동하며 배짱 좋고 유들유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짱 좋은 사람은 이 율기 법칙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감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배짱이 없고 대담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주위의 눈치를 살피고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화를 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게 되고 항상 겁을 먹거나 불안해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배짱 좋은 사람은 어차피 무엇을 해도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두렵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나답게 행동하고 미움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6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10명이 모이면 2명은 나를 좋아하고 6명은 나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나머지 2명은 나를 싫어한다는 법칙입니다. 결국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감받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떤 인기 연예인이라도 반드시 안티팬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 20%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20%의 사람을 소중히 하면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싫어하는 20%의 사람에게 자기를 좋아하도록 하고 싶다면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좋아하도록 무리하지는 않는 것이 배짱 좋고 유들유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짱 좋은 사람은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지라며 결과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어떤 상황에서든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단단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성에게 사랑 고백을 해서 성공할 확률은 30에서 40% 정도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아무리 좋아해도 고백의 절반 이상은 거절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일단 고백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설령 거절당하더라도 역시 안 되는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구나라고 크게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현실을 무시하고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지나친 기대를 하면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고백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고백을 했는데 결국 거절당하면 우울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매력적이지 못해서 거절당한 것이다라며 자책하게 되고 자신감까지 잃게 됩니다. 이처럼 힘들지만 어쩔 수 없지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기대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로서 일기예보가 맑음이더라도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사고나 재해로 지하철이 멈추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이성 친구로부터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는 것도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만약 그렇게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은 줄어들게 되고 설령 그것이 현실이 되더라도 힘들지만 어쩔 수 없지라며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대하면 할수록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며 화를 내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럴 수도 있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지라며 긍정적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배짱 좋고 강한 멘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배짱 좋은 사람은 타인의 무리한 부탁에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불이익이 겁나서 등의 이유로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남에게 잘 해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여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예스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기는커녕 점점 막대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는 쌓이고 스스로 지쳐버리게 됩니다.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노라고 대답하고 자기를 무리하게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이 만만해 보이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온화하고 선량한 것도 좋지만 자신에게 무리라고 판단되는 것에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부정하는 것도 자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도 자신도 소중히 여기면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한 후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남들도 나를 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소중히 대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배짱 좋은 사람은 나는 나, 남은 남이라며 남과의 비교에 휘둘리지 않는다. 남과의 비교는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하고 남을 부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동기 직원이 나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승진했다. 이웃에 사는 친구 집이 우리 집보다 더 크다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비교하며 일희일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 기준이 없으면 언제나 주변 사람들과 주변 상황을 비교하며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출세, 승진, 연봉, 사는 집, 자동차 등 타인의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이겼다라고 해도 반드시 그 위에는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교를 통해 자극받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 기준이 없으면 자신은 휘둘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남의 좋은 점만 보면서 자신의 나쁜 점만 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평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끊는 방법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자신의 가치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것이 충족되면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호텔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든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에 멋진 휴가나 화려한 취미 활동을 암시하는 사진을 올리든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나는 나, 남은 남이라며 남과의 비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명확히 하면 남과 비교하는 일이 줄어들고 배짱 좋고 유들유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짱 좋고 유들유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쉽게 상처받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당당하며 배짱 좋고 유들유들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마인드였습니다.